사기자로 4년 동안 퇴사자가 900명을 넘습니다. 퇴사한 자리에는 그만큼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OK금융그룹 최훈 회장은 독단적인 개념으로 각종 불법 의혹이 발생하여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OK금융그룹 관련 많은 불법 의혹들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한 OK금융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총수사익 편취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OK저축은행 프로배구단 하이큐 표절 행위로 저작권 침해 논란마저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직장을 최훈 회장이 불법 경영을 일삼고 있어 우리의 소중한 일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OK금융그룹의 가장 큰 위협은 최훈 회장이라는 오너리스크입니다. OK금융그룹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사무금융노조 동지들과 함께 235일째 서울, 부산, 광주에서 피켓팅 선전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지만 동지들이 함께하기에 우리 OK금융그룹 지부 조합원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을 펼치듯이 OK금융그룹 지부는 최훈 회장의 노동조합 와해에 맞서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을 지키는 더 강한 투쟁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OK금융그룹 지부 조합원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수 있도록 동지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MG손해보험 지부 지부장 배영진 투쟁으로 동지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예, 방금 사회자가 소개한 대로 저희 MG손해보험 지부는 매각시장에 나와있는 매물의 신세입니다.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 MG손해보험의 매각을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렇게 4차례의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매물을 서로 짜웅하여 메리츠화재에게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가 어떤 회사입니까? 2024년 6월 만 30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작하여 200명이 넘는 직원을 잘라내는 그런 파렴치한 회사가 메리츠화재입니다. 그러한 메리츠화재가 이 매각시장에서 MG손해보험을 P&A 방식으로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P&A 방식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우량한 자산과 가지고 있는 부채 중에 쓸모있는 부채만 가지고 가는 그러한 거래 방식입니다. 동지 여러분, P&A 방식의 가장 열악한 구조가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P&A 방식으로 MG손해보험을 메리츠화재가 거저 가져가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지 여러분, MG손해보험은 77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37년의 노동조합의 역사를 격혀이 쌓아온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 650명의 직원, 1000명이 넘는 설계사, 그리고 그 가족들과 관계인까지 하여 3,4천이 넘는 직원들을 아무도 승계하지 않겠다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노동은 노동자의 참다운 가치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고용을 단절시키고 필요한 자산, 좋은 것만 가져가려는 저 메리츠화재의 악독한 기업의 윤리에 맞서서 우리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은 끝까지 싸우고 저항하여 고용승계를 완수하고 노동의 가치가 참다운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길에 우리 8만 사무금융 노동자 동지들의 연대와 열화와 같은 투쟁의 호응이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우리 MZ소녀범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 앞에서 30회 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메리츠 금융타워 앞에서 25회가 넘는 피켓 시위를 동시에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리츠 화재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고 달라진 게 없고 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MZ소녀범노동조합은 끝까지 메리츠 화재에 맞서 투쟁의 길로 우리 650 직원의 고용을 반드시 담보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투쟁의 연대 기대하고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제54주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 대회 및 윤석열 퇴진 총궐기대회 귀중한 주말을 반납하고 결합해 주신 우리 사무금융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지진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오늘 날씨가 단풍놀이 하기보다는 집회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제 대사가 끝나면 곧바로 행진이라 발언의 시간에 대한 부담은 훨 덜합니다. 그렇지만 믿지는 마십시오. 발언이 얼마까지 이어질지 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태일 열사를 떠나보낸 지 벌써 54년이 흘렀습니다. 작년에 이날에도 재작년 이날에도 10년 전 이날에도 우리는 전태일 정신 계승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그 헌신성과 책임성과 그리고 그 실천성을 지금의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 시절 우리 여공들은 밤낮 없는 시간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노동자들은 10시간, 15시간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으로 근근히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타이밍이라는 학생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학생들 졸음을 쫓으면서 우리 여성 노동자들 그 미싱 바늘에 찔려오면서 작업을 했던 그 일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서로 우리 쿠폰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름도 없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또한 간호사에 직면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김밥 한 줄에 5,000원이 넘어가는 고물가와 엄청난 민생경제 파탄으로 중소형세 사업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언론에 나오면 4대 개혁을 안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지난 2만 년 반 동안 과연 이 정권은 무엇을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노동개혁이랍시고 노동시장을 위원화하고 임금을 지급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대가리 윤석열은 노동개혁과 노동계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의 사태,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지, 인내의 임기점은 벌써 이전에 도달했고 이제 그들을 끌어내려야만이 우리 민생이, 우리 민족이 저렇게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국회에 요구합니다. 윤석열 기자회견 금지법, 윤석열 전파 사용 제한법, 이걸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TV에 나오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 2시간 반 동안 기자회견을 한답시고 국민들을 고문하고 그리고 열받게 스트레스를 쌓여가게 하는 저 윤석열의 기자회견 2시간 반을 보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정말 제 전파가 너무나도 아깝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지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그 두 가지 입법을 통해서 더 이상 윤석열 그 상판태기를 보지 않게 해달라는 입법 제안에 동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건희의 비리와 악행은 차지하더라도 윤석열 지 육성이 나왔습니다. 공천개입의 육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얼마 우리는 저 뻔뻔함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과는 했지만 사과에 팩트가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특검은 이원이라고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본인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들어가서 벼락 출세 대통령까지 내놓고 이제 와서 그거에 이원이라 한다면 도대체 지금 대통령실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정말 저는 이 개탄스러운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하상케 여기면 저런 뻔뻔한 짓을 국민 앞에 자행하는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민심의 노도한 물결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960년 부정부패의 이승만 정권을 79년에 군사독재 박정희 정권을 80년도에 불법적 쿠데타를 통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군부정권, 87년 민주화 투쟁과 대노동자들 투쟁에,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촛불혁명을 통해서 누가 종식시켰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박근혜는 대구에서 땅을 침해에 우회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왜 탄핵을
당했지. 나보다도 더 윤석열 부부가 더 처먹고 있는데 왜 내가 탄핵을 당했지? 정말 이거는 개콘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때마다 지금은 자기들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저 고위 한류 공무원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까? 과연 그들이 역사의 새로운 물결을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그 성시에는 늘 우리 노동자들, 우리 민중들, 우리 국민의 비혁명이 있었기에 반하겠습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네.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완전하게 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새롭게 원칙을 세우고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로소 그랬을 때만이 우리 원 MZ 선보도 OK쇼츠은행도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대개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많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들, 사무국민 동지들, 우리가 윤석열 정권 퇴진 과정에 힘차게 제껴옵시다. 투쟁! 네. 투쟁!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책임을 질 수 있고 우리가 나서서 밑에 부하 직원이 잘못을 하였어도 뭔가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합장은
모든 잘못은 없다. 본인이 결제란 도장당 찍어놓고 자기는 모르는 거다. 자기는 처음 조합장직을 유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청주주격 조합장을 대신해서 앞으로의 지성인이면 좀 더 확고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사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사법부에서도 1심과 같이 횡령, 배임, 선거법 똑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거법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조합장은 아직도 아내 부인처럼 뭔가 가까워 방문하면서 자기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재차 방문하고 다닙니다. 과연 잘못을 누가 했는지 유족의 미를 거둔다고 하지만 잘못된 자가 유족의 미가 무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송이 고개 숙여 내려가도 시원찮은 판에 본인은 동령 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시간이 남아서 나왔습니다. 다른 이유 1도 없습니다. 우리 협동조합 업종동지들께서는 사전대회에서 이미 수석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또 듣게 돼서 정말 반갑다고 느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저 2번씩 목숨 걸고 올라왔습니다. 자유롭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특히나 저희들의 대우로 인해서 차가 막혀서 많이 힘드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구하고 싶습니다. 많이 불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만 참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1970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왜 근로기준법에 있는 시간대로 일하지 않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시간의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잠을 쫓아가면서 차려 작업을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쓰러가던 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을 보면서 청계천에 있는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했던 날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전태일이고 저희들은 그 청년이 죽어간 날을 기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40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들,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하라, 사람답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외쳤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의 우리의 노동권이 이렇게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조금 불편하셔더라도 오히려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오늘은 제 54번째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민주노총은 여러가지 전국대회 노동자 대회를 열지만 고정적으로 한 게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매년 5월 1일에 열리는 노동절이고요. 그리고 매년 11월 13일이 있기 직전에 있는 토요일에 열리는 전국 노동자 대회입니다. 이 두 날의 공통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날의 공통점은 노동시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근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5월 1일과 11월 13일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민주의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기념하고 그것을 더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달 얘기하면요, 대체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각 지부의 지부장님들인데 또는 간부들인데 우리가 보다는 평소에 우리 노동자들이 그게 몰려있는 함축적인 날이 바로 5월 1일과 5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무금융노조의 간부들이라면 오늘 이 집회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안 온 사람들 용서치 않을 거다. 너 한번 들어주세요. 빅게
널 용서치 않겠다. 제가 꼭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을 행복하게 반드시 필요한 투쟁으로 우리가 기록했으면 좋겠고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되시죠? 제가 협동조합업종본부에서 잠깐 언급했던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윤석열과 그 가족들이 나라의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만, 뒤에 무슨 난리가 났거든요. 뭐하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생각보다 짧아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오늘 많은 거 들으셨죠? 오늘 마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말 것, 끝까지 함께 할 것 결의할 수 있습니까? 네! 결의할 수 있죠? 오늘 우리 함께 결의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에 사무금융이 앞장섭시다! 주제!